이번 세션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그리고 대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기업의 사례로 리카르도의 김성권 수석님께서 철도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안전과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성권 수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서두에서 다른 분들의 약간 지연이 있었는데 이걸 저도 이제 발표 자료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조화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니까 좀 빨리 맞춰야 될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고 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부분들, 시스템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엔드 데이트예요. 자, 지금까지 공정은 엄청 많이 진행되어 왔고 우리가 예상했던 종료 일자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이프티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뭔가가 식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료 일자를 맞춰야 돼요. 꼭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안 맞춰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이제 퀘스천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세이프티 컬처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해 드릴 부분들은 트레디셔널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안전, 즉 개발, 철도 시스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개발해 오는 부분들에 대한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사회 안전이라든지 재난 안전이라든지 생활 안전이라든지 보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어떤 명확한 어떤 인증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아이폰이라 이제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버그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즉 안전성과 관련된 버그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캐치가 되거나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사전에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쪽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20분이라는 시간 아마 20분 조금 더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 동안 일단 적당하게 제가 포인트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리카르도는 철도 안전 즉 철도 시스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성 인증을 이제 주로 저희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쪽의 평가 업무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기업분들한테 욕을 많이 들어먹는 일을 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욕을 들어먹습니다. 왜 우리 발목 잡으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비용이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납기일을 어떻게 맞춰? 인증만 빨리 주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그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저희는 시스템 쪽 안전부터 시작을 해서 즉 펑셔널 세이프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일단 철도 쪽에 있는 규격들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외에 이제 이후에 소프트웨어 안전 즉 소프트웨어라는 부분들은 시스템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죠. 즉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인텐시브 아니면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아니면 소프트웨어 센터드 시스템이라는 부분들, 즉 운영 관점에서의 이 시스템 관점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의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는 이런 세이프티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부분들과 이제 약간 충돌도 있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긴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컨선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하루 종일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제가 좀 빨리 진행함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철도 쪽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RAMS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 이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방 쪽에서는 Dependability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시큐리티라는 부분들도 추가를 시켜서 예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저희들이 이제 진행해 오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가장 안쪽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발 관련된 안전성 규격, 그 다음에 시스템 관련 안전성 규격, 그 다음에 이쪽에 있어서 통신과 관련된 규격들,
그다음에 이들을 전체 아우르는 램스라는 즉 SMS라고 아까 전에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 소프트웨어들을 설계를 할 때 어떤 안전성 절차에 따라서 리스크를 분석을 하고 식별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 부분들을 이런 설계 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입증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들이 규명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은 이 정도 수준까지 안전합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세이프티라는 부분들은 100%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뭐 실 0, 실 1, 2, 3, 4 실 4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이런 이제 내부의 어떤 이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발생 빈도라는 부분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전하다라고 판단합니다라는 부분들. 다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 진짜 없을까? 크리티컬한 것들은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전에 떨어졌던 뭐 비행기라든지 사고가 발생했던 안전 시스템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실포 이상의 인증을 받았을 거거든요. 자, 일단 뭐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제 램스 수명주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그다음에 구현 또는 제작, 그다음에 통합, 즉 통합 시험들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통해서 이후에 오퍼레이션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안전성 쪽에서는 리스크 어널리시스 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앞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서도 수행을 하고 각 단계별로 진행함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재수행을 해서 점차 더 식별되어지는 추가적인 어떤 해자드 리스크들은 없는지 여부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부분들을 다시 이제 요구사항 아니면 설계에 재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되게 쉽게 보시는 부분들, 즉 단순 워터폴처럼 보시는 부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이해시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수명 주기는 이런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또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스템 레벨 해자드에 대해서는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메카니컬적인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원인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사람들의 실수, 사람이 오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에러를 삽입한다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코딩 룰 기반으로 코딩을 한다라든지 테스트를 빼먹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운영 환경에서는 운영자가 조작을 잘못했다라든지 예를 든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TTA 쪽에서 발표하실 때 상호앙심리역 쪽에 2014년도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실은 그쪽에 있는 보드를 뺄 때 전원을 차단하고 빼게 되어 있는데 전원 차단 없이 이제 사실은 오퍼레이터가 그냥 빼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예측 불가죠. 왜냐하면 매뉴얼상으로는 차단을 하고 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추가적인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다음 환경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런 원인들은 단순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사람,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를 만드는 사람들, 시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경들을 제공하는 사람들, 이 부분들을 운영하는 사람들,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 그다음 이것들을 최대로 누리고 계시는 이용자분들이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 어널리시스에 사실은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험도 평가라는 부분들이 저희 철도 시스템, 물론 이제 뭐 우주 항공 국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도 다들 마찬가지긴 하시겠지만 이런 이제 코제널 어널리시스 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어들은 약간 다르게 진행되긴 하지만요. 그렇게 했을 때 사고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어떤 위험원들이 있고 이 위험원들인 실질적으로 위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해자도스한 이벤트 이제 스테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사고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미티게이션 메저들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식별해내고 그 부분들을 요구사항과 설계에 반영하는
이제 일들을 보통 제작사에서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원들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이 원인들이 무엇으로부터 올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제한된 예산이라든지 이제 기관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세이프티 컬처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영 환경에서의 이제 엄밀한 다양한 시각으로서의 어떤 원인 규명들은 잘 초반에 안 해요. 사고가 발생해야지 원인 규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까 기법들 쓴다라고 했을 때 STPA라는 기법들이 그런 다양한 운영 상황에서의 시나리오 기반으로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법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아까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세이프티 디자인 관련해서 시스템 세이프티 일단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시스템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시스템 세이프티 관련해서 디자인은 어떤 원칙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주 전통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fail safety. 즉 철도 시스템에 있어서는 fail safe 안전 측면의 어떤 이제 실패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fail safe 스테이터스로 만들어 주는 부분들을 fail safety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즉 컴포짓 페일 세이프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중계, 뭐 투아로 부투, 즉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상황 심리 쪽에 사고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비트 쪽에서 제일 마지막 비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했습니다. 사실은 한 시스템의 한 소프트웨어에서 판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동작을 시키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와 독립적으로 구성된 다른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고 동일한 결과가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디텍션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있는 이제 적용됐던 시스템은 아마 그런 세이프 관련된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시스템이 아니었을 거로 일단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컴포짓 페일 세이프 또는 이제 리액티브 페일 세이프티 또는 인헤런트 페일 세이프티 이런 이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제 원칙들 기반으로 안전성 설계를 하게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그런 부분들 조사해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기법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중요한 부분들은 인디펜던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안전성과 인디펜던스 어떤 부분들일까요? 일단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휴먼 팩터에 대한 실수들을 이제 많이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조직이 독립되어야 되겠죠. 역할이 독립이 되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PM이 어떤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PM 밑에 안전성 관리자가 있으면 이 부분들은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안전성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묻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에 대한 독립성 또는 절차에 대한 독립성이라는 부분들이 한 가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있는 부분들은 피지컬 세이프티 이제 피지컬리 이제 인디펜던스 즉 물리적인 독립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 시스템 컴포넌트들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즉 안전과 관련된 컴포넌트에 대한 전원들도 분리된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형식의 어떤 이제 물리적인 독립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로지컬 인디펜던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다른 용어로는 펑셔널 인디펜던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안전성을 가진 컴포넌트들은 예를 든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이런 부분들은 비안전 컴포넌트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뭐 결과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바이너리가 별도로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요. 컴파일은 별도로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링킹만 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원칙들 기반으로 보통 설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된 적은 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좀 걱정입니다. 네. 오늘은 걱정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세이프티에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자,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이제 페일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러가 주입되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페일러는 이제 시스템 페일러를 발생시키고 그 시스템 페일러라는 부분들이 액시던트로 보통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이런 페일러들을 막기 위해서 시스테믹한
어떤 프로세스들을 보통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스펙이 잘못됐을 때, 도큐멘테이션이 잘못됐을 때, 오류가 있을 때, 아니면 디자인이 불충분할 때, 아니면 테스트가 불충분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식별을 해내고 이 부분들이 스트롱하게 이제 로버스트니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강건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보통 이제 유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페일러들을 막는 활동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라는 이름의 이제 소프트웨어 보증이라는 활동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보통 퀄리티 어슈어런스라는 부분들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약 10년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와서 이제 저는 따로 정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앞에서도 용어 정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는 부분들은 이제 저쪽 유럽, 영국 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소프트웨어 컨트리뷰션 투 시스템 세이프티, 즉 시스템 세이프티에 공헌을 하는, 기여를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팩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와 관련이 있다. 즉 이 부분들은 코절 어널리시스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이제 용어 정의로 이렇게 쓰이고 있었고요. 즉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시스템 실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이제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스템 실하고 동일하게 1, 2, 3, 4로 나가긴 하는데 이제 실 제로라는 부분들이 2011년도부터 적용이 됐어요. 실 제로라는 부분들은 기존에는 실 1, 2, 3, 4가 아니면 넌 세이프티다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자, 넌 세이프티라는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실 1, 2, 3, 4 정의도 좀 어려운데 이거는 넌 세이프티예요. 세이프티하고 같은 컴포넌트들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시스템 내에서는 세이프티와 실 4도 있고 넌 세이프티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규명해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규명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뭔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uncertainty라고 하는 불확실성에 이제 기인을 해서 나온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실 제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non-safety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실 제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기존에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보통 아니었죠. 옛날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제 위주로 이제 보통 개발들이 되었는데 점차 10년, 20년 아니면은 안전성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든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운영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AI 쪽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겠지만 즉 에이비에이션 쪽 관련해서 이제 비행기 쪽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펑셔널리티 기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1960년대 같은 경우들은 F4 기종 같은 경우들은 즉 기능적으로 봤을 때, 즉 펑셔널 리ኳ이먼트 기반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들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하드웨어 쪽 기반이다라고 이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2007년도에 보시면 F-35 전투기 때부터는 90%의 펑셔널리티가 즉 기능이 전투기의 90%의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만큼 소프트웨어라는 부분들이 점차 중요해졌죠. 예전에는 단순 계산만을 위한 소프트웨어였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명령을 내리고 하드웨어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명령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라는 부분들이 이제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생겼죠. 물론 그만큼 소스 코드들도 점점 복잡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와 세이프티. 즉 소프트웨어라는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세이프티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성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차트에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점차 권한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아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겠구나.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은 잘 없을 수도 있어 보이는구나. 소프트웨어 잘못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잘 없어요.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부분들은 해자드의 액시던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개발을 하죠. 즉 안심을 한다라는 것들은 세이프티라는 특성을 까먹고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컨트리뷰션,
to the system safety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방식들, 즉 탑다운 방식의 연역법, 귀납법 방식으로 어떤 이제 분석들을 수행을 하거나 비용이나 일정들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들, 보통 유럽 쪽, 아니 특히 영국 쪽 같은 경우들은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같이 섞어서 쓰는 기법들을 많이 쓰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쓰는 경우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제 보통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런 방식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도 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철도 쪽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한 표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하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 어슈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오던 부분들을 제대로 수행을 하자, 빼먹지 말고 충분하게 완전하게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라는 부분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신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보증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PM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그쪽에 대해서 서포팅하는 어떤 품질 보증 쪽, 뭐 형상 관리, 그 다음에 테스팅 이런 쪽 관련해서의 각각 개별적인 자신감들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보증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제 초반에 이제 시스템 세이프티를 위해서 수행한다는 리스크 어널리시스라는 부분들을 소프트웨어 쪽에 접목을 시키면서 이 부분들을 같이 보증해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이제 컨펌을 한다, 부합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다. 이 중에서 세이프티는 뭐 얘기는 없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설계와 안전성과 관련된 리퀘어먼트, 안전성과 관련된 테스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특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복잡하고 어떤 컨포머티를 맞춰야 되고 변화 무상하고 제일 중요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보통 이제 퀄리티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이제 ISO 25010이라 예전에 ISO 9126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FRU EMP라는 기본적인 특성들, 품질 특성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안전성과 관련해서 차이가 없어요. 기존의 IT 쪽에서 품질 쪽 하던 거랑 여기에 세이프티가 하나 더 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최근 표준에서 규격에서는 시큐리티라는 부분들도 들어오긴 했습니다. 있긴 하지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우리의 제품은 기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우리 제품은 신뢰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우리 제품은 사용하기 아주 편해요. 사용성이 용이해요. 우리 제품은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우리 제품은 유지 관리하기, 운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제품은 어떤 플랫폼,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이 용이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는 안전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증할 거냐라는 물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는 이제 활동들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EN 50128, 즉 IC 6279라는 규격에서 철도 쪽 소프트웨어 안전성 규격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는 뭐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 품질 보증 활동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팅, 소프트웨어 베리피케이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업무들을 총칭해서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디자인에 대해서는 페일 세이프가 뭐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인디펜던스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제 조직적으로 프로세스적인 인디펜던스, 피지컬한 인디펜던스, 로지컬한 인디펜던스라는 부분들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부 예시를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은 독립시킬 수가 있어요. 피지컬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모듈러 어프로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기반으로 이제 세이프티한 것과 세이프티하지 않은 것 부분들을 인터페이스를 줄이면서 따로따로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렇게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나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니까. 추가적인 부분들로 얘기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법들 적용 중에서는 이제 하일리 레커멘디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적용하는 이제 기업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까 전에 상황심리 사고라고 얘기했는데 그쪽이 만약에 투하로부트로 되어 있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이제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냐라고 한다 그러면 투하로부트로 만들어진 시스템 내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소프트웨어일 거다라는 거거든요. 동일한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결과들을 냅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타이밍으로 인해 가지고 이 타이밍에 동일한 걸 내지는 않겠지라는 이런 착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직은 구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다르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기반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별도 분리를 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노력들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실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넌 세이프티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 차이는 이제 보통 10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이미 조사 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고민으로 이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이프티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즉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부분들이 전통적인 특히 철도처럼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이제 이쪽 이제 산업 환경에서는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제 점점 대두가 되는 것들이 네트워크 시스템 기반으로 이제 운영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에셋에 대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에셋들이 어떤 부분들이 시스템들이 있는지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어디에 우리가 이제 망분리를 해야 되고 어디에 방화벽들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반에 이제 설계 이제 시큐리티 설계라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관련해서 관련 표준들은 기존에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든 다 ISO 27000 시리즈에 대한 기본적인 이쪽에서는 절차를 제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즉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ISO 9001 같은 경우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쪽에서는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절차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팔러시들을. 그것 기반으로 산업화 쪽에 특히 안전과 이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산업화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된 게 IEC 62443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쪽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앤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안전성 분야 쪽에서도 62443이라는 표준들을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철도 쪽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50701이라고 하는 이제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표준이 2021년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망이라는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철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쪽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IT 쪽과 운영 쪽에 관여를 하는 오퍼레이션 쪽 관련된 망 부분들을 분리를 하자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이쪽 관련한 라이프 사이클도 거의 아까 전에 보셨던 일단 일반적인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과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들인데 즉 초반에 세이프티와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에셋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 분석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괴리가 생기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건 좀 이따가 간단하게 좀 언급해 드릴게요. 일단 세이프티 프로세스하고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프로세스 쪽과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일단 이제 세이프티 프로세스는 관련된 어떤 자산들과 관련된 기능들 우리가 지켜야 할 보호해야 될 기능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세스 쪽에 전달하고 그쪽에서 threat analysis 즉 위협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세스 쪽에서는 그런 이제 threat analysis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기반으로 자 세이프티에 어떤 잠재적인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들에 대한 결과들을 보통 시큐리티 세이프티 케이스라는 이름으로 보통 전달을 하게 되죠. 이런 이제 연관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일단 세이프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차이점이라고 본다 하는 것들은 시스템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부분들 사람을 같이 포함하고 있죠. 환경에는 이 부분들은 세이프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큐리티는 보통 환경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죠.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세이프티, 철도 쪽의 세이프티는 차가 안 멈추고 운영을 안 하면 가장 안전해요. 근데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즉 세이프티는 무조건 안전하면 돼요. 페일 세이프 상태. 시큐리티 같은 경우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큐리티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은 어베일리빌리티를 가장
이제 높이는 부분들이 시큐리티의 첫 번째 기본 요구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세이프티라는 부분들도 참 재밌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페일 세이프가 철도 쪽에서는 열차가 스탑하는 부분들이 페일 세이프예요. 다만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열차는 지나쳐야 되는 부분들이 페일 세이프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특정 상황들이 있는데 비행기 운행 중에 멈춰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까요? 가속을 해야 될까요? 감속을 해야 될까요? 좌회전해야 될까요? 우회전해야 될까요? 사거리에서 자율주행이다 했을 때 그럼 어느 쪽이 페일 세이프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다만 이제 철도 쪽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깊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번 고민해 보자 할 얘기들은 많은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들 적용이에요. 즉 그 기반에서 오토노머스 자율 시스템, 오토노미는 보통 저희가 쓰는 용어에서는 AI를 수반을 합니다. 즉 오토노머스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오토노미라고 하는 것들은 시스템이 판단을 해서 운행을 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 학계 쪽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 현재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될 것이냐? 데이터에 대한 보안, 데이터가 잘못되면 세이프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이라는 데이터인데 우로 지금 선로가 휘어져 있다라는 데이터인데 이게 좌로 휘어져 있다라고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게 된다 그러면 기차는 탈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네트워크, 그 다음에 IoT 그런 시스템들, 거기에 따라서 통제가 되는 시스템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지털 트윈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시스템들, 현실을 가상의 어떤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제어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현실과 똑같습니다. 가상에서 제어를 하면 현실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들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이걸 개발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또는 이것과 같다라는 개념의 어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증을 할 수 있을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 오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AI, 지금까지 현재 발전되어 온 AI는 보통 패턴 인식 기반의 AI들 이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수월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AI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보증을 할 수 있을까? 왜냐, 우리는 이미 짜여졌고 확정된 로직 기반으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증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그걸 다시 안전하다라고 어떻게 보증할 수 있지?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은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은 빈번하게 패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이프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컨피그레이션이 쉽게 달라지면 안 됩니다. 왜냐? 보증된 상태에서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큐리티 관련된 스레시 발견되었습니다. 해커들의 이런 잠재 위험들이 식별되었습니다. 패치를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안 하면 어차피 금방 뚫려요. 근데 지금 적용하면 늦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큐리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들은 어떻게 보증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일부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 인디펜던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세이프티 관련된 부분들과 넌 세이프티, 즉 이런 패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터페이스를 최소한 줄인 상태에서 독립성을 유지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이제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발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시간이 약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